행복해지는 법, 삶의 질을 높이는 10가지 행복 루틴. 행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는 순간, 좋아하는 취미에 몰입하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을 위로하는 짧은 여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행복해지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1. 맑은 날씨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한다. 맑은 날씨에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분 전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특히 꽃이 피거나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계절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걸으면서 바람의 소리,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평소엔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풍경들을 관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 길가의 풀꽃들, 그리고 때로는 우연히 마주치는 동네 고양이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어 걷는 동안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어보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다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지만 좋아하는 음악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긴 방송은 가벼운 운동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만약 음악을 듣는다면 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멜로디에 몸을 맡겨보세요. 걸음걸이가 리듬에 맞춰 경쾌해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또 산책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에게 오늘도 잘 걸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행복감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걷기를 습관화하면 하루 중 잠깐이지만 머릿속을 비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2. 하고 싶은 일을 적고 하나씩 시도해본다. 사람들이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복을 갈망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여행, 베이킹 배우기, 어학 자격증 따기처럼 거창해 보이는 목표부터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매주 토요일 맛있는 커피 마시기, 매일 10분 독서하기 같은 소소한 일들까지 전부 적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큰 꿈과 작은 소망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 정성껏 적은 뒤 하나씩 시도해본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리스트를 작성할 때 카테고리를 나누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학습, 취미,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 등 테마별로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면 생각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 가지씩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기록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면서 각 단계를 남겨두면 나중에 되돌아볼 때 그때 느꼈던 설렘이나 감동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한 가지씩 성취해가면서 얻는 만족감은 우리를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강점이나 관심 분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기보다는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도 자체가 이미 나를 한 발 더 성장시켜 주었으니까요. 3.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든다. 취미 활동은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업무나 학업으로 지친 머리를 환기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나 DIY 공예 등 어떤 것이든 내 흥미를 확실히 이끌어내는 활동이라면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취미가 어느덧 특기나 전문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일상 속 행복의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취미를 찾을 때는 먼저 자신의 성향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보세요. 혼자서 집중해야 더 즐거운 사람이라면 독서나 글쓰기, 그림이나 만들기처럼 개인 작업에 적합한 취미를 추천합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면 스포츠 동호회나 요리 교실, 춤 모임 등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활동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선택할 때 잘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흥미만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세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력이 쌓이고 스스로 느끼는 재미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경우 처음에는 단순히 색깔을 칠하고 스케치하는 데 그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과 기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무척 크며 이는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4.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둔다. 비밀 장소라는 표현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가까운 곳이더라도 내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충분합니다. 예컨대 조용한 도서관의 구석자리, 동네 뒷산의 벤치, 강가의 산책로, 혹은 집의 작은 베란다 구석까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그곳을 찾으면
낯선 사람이나 소음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 나만의 고요를 만끽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감정이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장소를 선택할 때는 접근성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 자주 갈 수 없다면 우울한 순간에 막상 발걸음을 옮기기 어렵기 때문이죠. 가까운 곳일수록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어 마음의 위안을 주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한편 이 비밀 장소에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간단한 활동을 덧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써볼 수 있고 뒷산 벤치에서는 하늘이나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호흡 명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강가를 찾았다면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고 소소한 활동들은 마음을 더욱 안정시켜주고 우울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 감사일기를 써본다. 매일 밤 혹은 아침에 간단한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행복 습관입니다.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점심이 맛있어서 좋았다. 동료가 친절한 말을 해주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와 같은 작은 감사들을 기록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부정적인 일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포인트를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 내성이 높아집니다. 6. 몸을 움직여본다. 행복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운동입니다. 달리기, 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어떤 형태든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기 힘들다면 하루 20분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출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처럼 일상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 목표를 세워두고 꾸준히 달성해가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감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7.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 인간관계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에너지를 빼앗기는 인간관계에 지쳐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상승합니다. 8. 스스로를 자주 칭찬하고 격려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난 왜 이럴까? 왜 못하지? 와 같은 부정적인 말보다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격려해보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달성했다면,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기나 하루 10분 책 읽기를 해냈다면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의 기반을 다져줍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잘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9. 새로운 경험을 꾸준히 시도한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때때로 새로운 경험이 삶의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가보지 않았던 카페나 식당을 방문해보거나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강의를 들어보는 식으로 조금씩 시야를 넓혀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발견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감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여행지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거나 온라인 스터디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보세요.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일상을 좀 더 다채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10. 자기만의 마음챙김 루틴을 만든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마음챙김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게는 1분 정도 호흡을 깊게 하며 온몸에 집중해보거나 식사를 할 때 음식의 맛과 향, 식감에만 오롯이 집중해보는 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습관화하면 불안한 미래나 후회스러운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잡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잠깐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해보세요. 머릿속 생각들이 차분해지고 감정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 속 작고 사소한 행동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고 버킷리스트에 적힌 목표를 하나씩 시도해보며 시간 날 때마다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편안한 장소를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사 일기를 쓰고 적절한 운동과 긍정적인 인간관계, 자기 자신을 향한 칭찬, 새로운 경험, 마음 챙김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스스로에게 자주 환기시켜주면 어느새 이전보다 더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